누워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데요.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입니다. 근데 말이죠, 어떤 개놈이 낙서를 졸라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이거 정말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나의 취미는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누구도 무어라 탓할 수는 없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짓을 못하러 할까 싶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게 된다. 그 절대성이 때로는 맹목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낭비적이요 퇴폐적인 일까지도 취미라는 이름하에 버젓이 행해지는 수가 있다. 굵직굵직한 자리가 바뀔 때마다 소개되는 면면들의 취미를 보면 하나같이 골프라고 한다. 언제부터 이 양반들이 이렇게 골프만을 좋아하게 됐을까 싶을 정도다. 우리 같은 현대 속의 미개인은 그 골프라는 걸 아직 구경조차 못 해보았지만 그게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아이젠하워 같은 양반도 만약 이 게임이 없었다면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시원스레 다듬어진 드넓은 초원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친밀한 사람들과 즐기는 동작은 상상만으로도 상쾌할 것 같다. 이런 일로 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다음 일을 보다 탄력 있게 수행할 수도 있으리라. 구경꾼들은 한낱 싱거운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열중한 플레이어들에겐 그야말로 골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좋기만 한 골프가 아직도 우리에게 저항감을 주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없는 특수 계층만의 취미요 오락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용되는 연장들은 모두가 값비싼 외제다. 그러니 외화를 주고 들여온 것들이다. 그리고 골프클럽에 가입하는 데는 보통 월급쟁이로서는 명함도 못 내밀 고액이 든단다. 또한 골프는 초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모양이다. 한때 한간을 떠돌던 정치와 사업은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대개 골프를 통해서 읽는다는 풍문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듯 싶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취미다운 취미라면 우선 자기 분수에 알맞는 일이어야 한다. 자기 처지로서는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 없는데 목 아파. 아이, 체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섞인다거나 모처럼의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상사의 시야를 의식하고 끌려 나가는 일이 있다면 드넓은 투원과 맑은 공기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공해임이 분명하다. 골프는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칼비니스트들이 창조해낸 전염병이라고 한 말을 상기해 봄직하다. 오늘 우리 현실은 개인의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 계층만이 즐기는 취미는 사회적 계층 의식을 심화시켜 마침내 국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은 이른바 유신 이념에 부합될 수 없을 것이다. 유신 이념이 뭐야? 유신 이념. 바람직한 취미라면 나만이 즐기기보다 고결한 인품을 키우고 생의 의미를 깊게 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인내다. 개멋있다 이거.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인내다. 끝없는 인내. 띠띠띠 빠빠빠. 오해. 세상에서 대인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 또 있을까? 까딱 잘못하면 남의 입살에 오르내려야 하고 때로는 이쪽 생각과는 엉뚱하게 다른 오해도 받아야 한다. 또 밑줄 쳐놨네.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이해지키고자 그러면서도 이웃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일상에 우리는 한가롭지 못하다. 이해란 정말 가능한 걸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노라고 입술에 침을 바른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서 영원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이해가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불변해야 할 텐데 번번이 오해의 구렁으로 떨어진다. 이걸 왜 밑줄 치셨어요? 시방? 펜으로?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언론 자유에 속한다. 남이 나를, 또한 내가 남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도 따지고 보면 그 관념의 신축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신축작용?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걸 봐도 저마다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나름의 이해란 곧 오해의 발판이다. 오해의 발판이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향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안달이다. 연인들은 자기만이 상대방을 속속들이 이해하려는 맹목적인 열기로 하여 오해의 안개 속을 헤매게 된다. 그러고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상상의 날개에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 오해.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다. 불교 종단 기관지에 무슨 글을 썼더니 한 사무승이 내 안면신경이 간지럽도록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내고 있었다. 자네는 날 오해하고 있군. 자네가 날 어떻게 안단 말인가. 만약 자네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게 되면 지금 칭찬하던 바로 그 입으로 나를 또 헐뜯을 텐데. 그만두게. 그만둬.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다음 호에 실린 글을 보고서는 입에 개거품을 물어가며 죽일 놈 살릴 놈 이빨을 드러냈다.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거 보라고 내가 뭐랬어. 그게 오해라 하고 하지 않았어. 그건 말짱 오해였다니까. 누가 나를 추켜 세운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도 못 낸다. 못 된다. 누가 나를 추켜 세워준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화를 낼 일도 못 된다. 그건 모두 한쪽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오해이기 때문이다. 오해란 이해 이전의 상태가 아닌가.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실상은 말밖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누가 뭐라 하건 흔들리지 않는다. 온전한 이해는 그 어떤 관념에서가 아니라 지혜의 눈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모두가 오해일 뿐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 그건 말짱 오해라니까. 오해라니까. 종점에서 조명을. 인간의 일상생활은 하나의 반복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대개 비슷비슷한 일을 되풀이해야 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사인펜으로 해놨네 또. 쌍놈의 새끼가. 시들한 잡담과 약간의 호기심과 애매한 태도로서 행동한다.
시들한 잡담과 약간의 호기심과 애매한 태도. 여기에는 자기 성찰 같은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 부침하면서 살아가는 범속한 일상인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타성의 흐름에 내맡긴 채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모방과 상식과 인습의 테두리 안에서 편리하고 무난하게 처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지닌 생생한 빛깔은 점점 퇴색되게 마련이다. 생각하면 지겹고 답답해 숨막힐 일이지만 그래도 그렁저렁 헛눈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렁저렁 헛눈을 팔면서 이러한 일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때로 나그네 길을 떠난다. 혹은 한강 인도교의 비어 꼭대기에 올라가 뉴스거리가 되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자신의 그림자를 이끌고 되돌아오고 만다. 자기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별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불쑥 망우리를 찾아간 일이 있다. 짓궂은 성미에서가 아니라 성에 차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생을 죽음 쪽에서 조명해주고 싶어서였다. 여지가 없는 무덤들이 거기 그렇게 있었다. 망우리. 과연 이 동네에서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솔바람 소리나 들으며 누워있는 것일까? 우뚝우뚝 차갑게 지켜서 있는 그 비석들만 아니라면 정말 지극히 평온할 것 같았다. 죽어본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만약 그들을 깊은 잠에서 불러 깨운다면 그들은 되찾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형수에게는 1분 1초가 생명 그 자체로 실감된다고 한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곧잘 다음 날로 미루며 내일에 살려고 한다. 그렇긴 해. 생명의 한 토막인 하루를 소홀히 낭비하면서 뉘우침이 없다. 생명의 한 토막인 하루하루를 소홀히 낭비하면서도 뉘우침이 없다. 바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서 장엄한 낙조 같은 걸 느낄 것이다. 단조로운 듯한 반복 속에 깊어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이 깊어짐 없는 범속한 되풀이만이라면 두 자리 반으로 족한 듣기 좋은 노래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이 깊어짐 없는 범속한 되풀이만이라면 두 자리 반으로 족한 듣기 좋은 노래가 되고 말 것이다. 일상이 지겨운 사람들은 때로는 종점에서 자신의 생을 조명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 그것은 오로지 반복의 깊어짐을 위해서. 오로지 반복의 깊어짐을 위해서. 공수래 공수걸